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틀 쉬고 또 바로 3일 나가고 주말이 와서 매우 행복한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 뭐, 시비를 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수익성을 내기 위한 채널도 아니고, 그냥 저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자기 관찰 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냥 제 의지를 다진 그런 그 영상 모아두는 곳이니까, 혹시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TV 찍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저번에 하다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핵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돈이 행복의 첫 단추를 채울 기회를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요소들이 좌우한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결국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당연히 그 질적인 면은 지불하는 돈의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호텔에서 도우맨이 고급차를 우대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고급차여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오니까 우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수 고객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고 불성실한 고객과는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디마케팅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어쩌면 당신은 돈 앞에서 평등한 사회를 믿을지 모른다. 기억해라.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잊지 마라. 우리들 월급의 절반은 1등석과 비즈니스석 손님들이 제공한다. 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내는 돈으로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네, 저도 속은 것 같고요. 안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사는 곳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강의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뭐 이런 사기꾼들에게 저도 조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소유물을 대중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어느 종교이든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성인들은 모두 돈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결국 요지는 베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도 일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무소유의 길을 택하지 않는 삶에서는 소유가 여전히 행복의 한 조건으로 남아있다. 소유를 더 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 적어도 내 눈에는 크게 버릴 만한 것을 가져본 적도 전혀 없는 이들이 무소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자유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부자라서 이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이것이 또 세이노의 그 특징이긴 하죠.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같이 하여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30대에 1억 원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40대에 1억 원을 모으는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화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허식을 물리쳐라. 먼저 몸값을 올려나가면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먼저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잣돈이 된다. 언제나 절망의 골짜기는 있어 왔으나 그 골짜기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정말이다.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개뿔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당연히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그렇다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라. 돈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부차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뿐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좋은 학력을 갖게 되었을 뿐이고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이다. 그렇게 하여 이 사회에서 얻게 될 대가가 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착각하지는 말아라.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 어떤 실패도 불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삶도 열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고정된 고소득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지었다.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스스로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삶의 변화가 없고 뿌듯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바라본다거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을 배운다는 거나 하는 것 말이다. 변화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하면 행복감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돈은 저만치에서 뒤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언제나 나는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하였다. 돈은 그 뒤에서 성큼성큼 따라왔다. 아직도 부자가 아니라 훨씬 더 부자가 되었으며 충분히 행복한 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지 않았던 사람임을 지적한다. 행복은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온다.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전쟁터에서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고 휴머니즘을 찾으면 당신이 죽는다. 내 눈에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총탄들이 보이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져 땅이 움푹움푹 파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총체적 중산층 국가라 불리던 일본마저도 그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해 중류층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 게임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다. 이익을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뿐이다. 전쟁 중에 나비가 아름답다고 구경하지 말라. 전쟁 중에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손을 내밀지 말라. 전쟁 중에 하늘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길을 보내지 말라. 그래야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휴머니즘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득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을 지니지 못한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야망이나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그저 1년 정도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렇게 하면 조만간 목돈을 주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목돈이 종잣돈이 되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 소박해 보이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게 될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이 현재의 수입 가운데 얼마를 소비할 것이며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저 다음 달에 저축해야 할 돈만 생각하여라. 뒤를 보지 말라. 계속 전진만 하라.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솔직히 샘프란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그 사람처럼 하여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네, 아직 뒤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 할 수 있지만 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힘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